안녕하세요. 자, 기초회계 분기 특강을 맡은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이 분계가 문제죠. 분계 잘 되면 회계 잘 되는 거고, 분계가 안 되면 회계가 안 되는 겁니다. 밑에 뭐라고 써놨죠? 예? 회계는 분계다. 분계는 회계다. 회계를 잘하면 분계를 잘할 수, 이상하죠?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회계를 잘하려면 분계를 잘해야 됩니다. 분계를 요리하라. 분계 잘해야죠. 그죠? 자, 분계하려면 뭐, 가볼까요? 말이 필요 없죠. 자, 가봅시다. 분계의 정의.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회계상 거래. 근데 이때 회계의 정의라든가 자산부채 이런 건 좀 배우셨죠? 조금은 알고 계시죠? 그걸 조금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야죠. 모르면 다음 시간에 자산부채가 뭐고 수익비용은 뭐고 계정 과목이 뭔지는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알면은 그냥 진행하시고 모르면 그걸 듣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회계상 거래를 계정에 기입하기 위한 과정이다.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다. 뭐 인식한다, 회계 처리한다라고 표시하고, 이때 절차가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어느 계정에 적을 거냐. 자, 이때 어느 계정에 적을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쵸, 계정 과목 알아야죠. 대여금인지 외상매출금인지 보통예금인지 당좌예금인지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계정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어느 변에 적을 건지를 결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쵸, 여기 아래에 있는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거래의 판료소.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 보셨어요?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래의 판료소. 그 다음 얼마를 적을 거냐. 이건 뭐 금액 보고 적으면 되겠죠. 문제 나오는 거. 결론은 분계를 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하나는 계정 과목. 또 하나는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이때 어느 변에 적을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판료소. 근데 간단하게는 간편분계법이라고 써드렸죠.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분계 기본적인 건 엔간한 건 다 합니다. 자, 현금이나 상품 등의 돈이나 물건. 뭐라고요? 돈이나 물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차변 대변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기초 강의를 좀 더 딴 거 들어주셔야 되겠고, 그 정도 알고 계정과목 알면은 이제 진행하면 아주 모든 시험, 전산회계뿐만 아니라 뭐 기업회계, 회계관리, 재경관리, 뭐 기타 등등 모든 회계 공부의 시작이 분계거든요. 기본적인 분계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제별로, 파트별로 나눴거든요. 일단 진행해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돈이나 물건, 현금이나 상품, 비품 이런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이것만 알아도 반은 하는 겁니다. 정석은 거래의 판료수죠. 차변요소, 자산.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인 거 아시죠?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최소한 이거는 기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고 요거부터 알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그리고 원래 있는 쪽이 증가다.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있죠? 자산, 부채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하면서 그때그때 익히면 됩니다. 최소한 회계에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이 대변이다. 요까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가볼까요? go. 네, go.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토픽. 아까 요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리하자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토픽 1 현금 수입. 현금 들어오는 것부터 합시다. 자, 들어오는 것부터 합시다. 자, 이제 문제 볼 때는 저 사라져 줄게요. 사라지고 문제 봅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거랑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 가장 기본적인 분계를 하려면 두 가지가 계정 과목하고 또 하나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원래는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할 때는 돈이나 물건이 여기 쓸 데가 없네. 참말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그랬죠. 받았죠. 돈이 들어왔죠. 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차변이 됐잖아요. 그럼 중앙에 사선을 닦으면 사선을 기준해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죠. 자, 차변에 현금을 먼저 적는 겁니다. 현금 금액 10만원 적고, 그 다음 뭘 받았어요? 이자. 그게 돈 들어온 거 이걸 먼저 딱 적은 다음에 돈 들어온 이유를 이제 반대쪽에 적으면 되는 거죠. 이자 받았을 때 쓰는 말은 뭐다? 그렇죠.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게 된 거죠. 두 번째,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집세죠. 집세를 현금으로 받다. 역시 현금 받았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현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죠.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쓰고 금액 적고, 그리고 이제 현금 적었으니까 그 이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되죠. 그래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집세 받은 거죠. 임대료. 예전에는 수입 임대료 이렇게도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가끔 임대료 앞에 수입자가 붙어 있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특별한 말로 쓰면 임대료입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이렇게 돈이나 물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그랬으니까 들어온 건 차변에 적습니다. 차변에 현금 적고 금액은 문제에 써 있는 대로 쓰면 되겠죠? 100만원. 그리고 돈이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 대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외상가 받았다. 그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이걸 먼저 적고 반대쪽에 그 해당되는 이유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석은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수익 발생 대변, 임대료 수익 발생 대변,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차변. 이런 식으로 자산의 증가다, 수익 발생이다. 이건 자산 증가하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속 가볼까요?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약속어음이죠. 어디에서 받아두었던 어음. 이건 무슨 어음? 그렇죠.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받으러음이란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받다. 돈이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렇죠. 차변에 현금을 먼저 쓰는 거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일단 써놓고 보는 거죠. 그 금액을 300만원 적고, 그리고 현금을 적었으니까 이제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뭘 받았다? 어음대금, 받으러. 아까는 외상값, 지금은 받으러.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를 이렇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나가면 대변, 이걸로 먼저 기억한 다음에 지금 공통적으로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다죠.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럼 정석대로 하자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이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나 채권,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대변입니다. 채권을 회수한 거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을 회수한 거니까 자산이 감소, 채권이 소멸된 거죠. 이 두 개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두 개를 합쳐서 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채권, 어쨌든 채권,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죠. 받을 돈, 받을 권리잖아요. 근데 채권이 지금 외상값 받고 어음대금 받았으니까 매출채권이 발생이다, 소멸이다? 그렇죠.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니까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낙군꽃도, 이게 뭐지? 어서 많이 들어봤죠? 낙군꽃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근데 아무나한테나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무나 하면 옛날에 주부애라고 있었죠. 주복을 부르는, 잘못하면 어떻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낙군꽃도 요즘 많이 하죠. 넘어가요. 낙군꽃도에 3개월간 단기 대여했던, 단기 대여했던 150만원. 이거 뭐죠? 대여금이죠. 그렇죠. 대여금입니다. 자, 다시 외상매출금 채권이죠. 매출대금으로 받아두었던 어음, 이것도 채권이죠. 그리고 대여금도 채권이죠. 빌려줬던 돈, 외상으로 팔았던 돈, 어음대금 받을 돈 다 받을 거죠. 대여금도 받을 거죠. 받아야 될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다. 일단 중에 핵심은 현금을 받은 거죠. 돈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렇죠. 이때는 차변에 현금 적는 거죠. 이제 차변에 현금. 이번에는 쳐볼까? 차변에 현금을 먼저 적는 거죠. 현금을 먼저 적는 거죠. 현금을, 색깔을 달리 해볼까나? 아이고, 이 글자도 크게 하고 색깔도 달리 해봐야지. 이렇게 보면 되죠. 색깔이 이렇게 거시기 하지요? 밝은 이쁜 색깔이 안 나오는데? 예, 넘어갑시다. 현금 150. 이렇게. 그리고 일단 돈을 먼저 적었죠.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돈 들어온 거 차변에 먼저 적고,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적으면 된다고 그랬죠. 뭘 받았죠? 대여금. 그죠?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면 되죠. 대여금 150만.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걸 기억하시고,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적자. 그럼 돈이나 물건을 먼저 차변에 적고,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적으면 돼요. 그 정석대로 하자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개월 전 순할이 주류. 아유 솔고 팔아. 아시죠? 근데 뭐 여자분들은 맛있게 생겼는데 별로 맛없다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남자들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먹으면 남자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순해. 그죠? 옛날에 참 찐할 때 여기다 뭐 타먹고 하던 기억나요. 옛날에 학생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소주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연식이 있어야 돼. 요즘 젊은 친구는 모르더라고. 옛날에 소주방이 있었고 거기에 옛날에 뭐 오이소주니 매실주 막 무슨 타먹었는데 그런 시대가 다시 왔나 봐요. 어쨌든 순날이 주류에 판매했던 비품 매각대금 3개월 전에 팔았던 돈이니까 그동안 못 받았던 거죠. 바꿔 말하면 외상으로 팔았던 거죠. 외상으로 팔았던 건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재고자산 뭔지 아세요? 재고자산 상품이나 이제 완전 기초하는 사람은 상품만 알면 되고 이제 조금 넘어간 사람은 제품이나 원재료 같은 게 있거든요. 제품 또는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재고자산 있고 그 다음에 외상거래 있죠. 이거 외상거래 있죠. 외상거래와 또 어음거래일 때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거래일 때 외상매출금이나 또는 외상매입금을 씁니다.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씁니다. 안되겠다. 줄을 바꿔야 되나봐요. 줄을 바꿔서 써야 되나봐요. 자, 이렇게 바꿔 쓸게요. 그 다음에 어음거래일 때는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을 씁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일 때는 줄을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재고자산 이외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외상거래일 때하고 어음거래일 때요. 외상거래일 때 재고자산이 아니면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채무도 미지급금입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재고자산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어음거래도 중요해요. 어음거래도 상품 재고자산일 때는 받을 어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이 아니면 역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 어음 지급어음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쓴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요거예요. 요거 3개월 전에 팔았던 비품 매각대금 있죠. 이게 외상매출금이다, 미수금이다. 그렇죠.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모양 보사 엉뚱하게 같네요. 자, 이럴 때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고 얼마가? 280만원 들어왔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그랬죠. 미수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미수금이었다? 그렇죠.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제 실제 시험 보면, 무슨 시험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볼 때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됐으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나 받을 어음, 지급어음을 씁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 어음, 지급어음. 근데 재고자산이 아닐 때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어음거래도 그래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실전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주의하시고 넘어갈까요? 할 수 있겠죠? 자꾸 엉뚱한 걸 클릭하네. 밑에 여러 개를 넣어놨더니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했대요. 인출, 이게 뭔 소리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인출, 막 은행에서 돈 꺼내온 거죠. 돈 꺼내온 거. 일단 돈 들어왔다 나갔다? 돈을 꺼내왔어요. 들어왔죠. 그죠?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다. 들어오면 차변이죠. 들어오면 차변. 그럼 차변이 현금을 먼저 적는다 이거죠. 얼마? 네, 8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죠. 내가 돈으로 찾아왔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 꺼내온 거죠. 통장에 있던 거 꺼내온 거니까 보통예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선 돈은 빠져나갔다. 나가면 대변이었죠.
나가면 대변, 대변이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현금 들어온 것만 해봤어요. 이건 진짜 완전 생기초죠. 완전 생기초. 완전 생기초.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계 틀을 조금씩 익혀두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금 들어온 것만 모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을 받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쭉 쓰면 되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 대변에 쭉 쓰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분계를 좀 익히세요. 익히다가 조금 더 하다 보면 정석대로 하자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여금이라는 채권 소멸, 빌려준 돈을 받았으니까 채권 소멸된다. 자산 감소 그 얘기고, 이것도요. 미수금이라는 자산 감소죠. 근데 이렇게 거래의 판료수대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따지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 거래의 판료수 외우려면 부담되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아까 뭐 했죠? 예,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부터 따지는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머니 뭐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돈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거 차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지만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토픽 2에는 거기 현금 지출만 또 모아놨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몇 가지씩 익혀보자.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복잡해지더라도 기본 원리는 아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수입에 대한 거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끊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잠깐 쉬엄쉬엄 하세요. 아세요? 쉬엄쉬엄 하랬더니 그 사이트 뭐 보셨어요? 쉬엄쉬엄 해라 그랬더니 시험 해라 이렇게 써놨어. 더 힘든 것 같죠, 그죠? 잘 써야 돼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잠깐 끊었다 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